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총선이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 관련 내용보다는 정치 소식, 각 정당별 의석수와 전망, 그리고 이로 인한 향후 대선의 영향 같은 소식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미 연준의 제닛 앨런 의장은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시장의 부진은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긴급 지원 조치가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푸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 종료를 언급하는 것으로 세계 경제에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2주 전에는 저금리 기조를 중단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긴장시켰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인 듯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길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주간 경제 동향이 함께 하겠습니다. 루피아화는 4월 3일 미 달러당 11,324루피아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124루피아 하락했습니다. 1.1% 평가 절상되었는데요. 지난 4월 2일에 미 달러당 11,295루피아로 마감하며 11,300루피아대를 뚫고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11,300루피아대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원화는 4월 3일 미 달러당 1,057.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5.5원 하락했습니다. 즉 루피아와 마찬가지로 1.5% 평가 절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출현으로 하락 반전한 환율은 그동안 다소 저평가되었던 부분만큼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4월 3일 9.38원으로 마감하며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4월 3일 8.03%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0.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하던 금리가 앨런 의장의 수습 발언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4월 3일 4,891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68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주 내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도 한때 8조 8천억 루피아를 상회하며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7조 루피아가 넘는 활발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후에 1월에는 다시 4억 5천만 불의 적자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월 무역수지가 수출 146억 불, 수입 138억 불의 실적을 보이며 7억 8,500만 불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치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와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6천만 불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흑자의 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2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수출 원유 가격은 5.7% 하락했지만 가스 부문에서 14% 오른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4.3% 줄었는데요. 광물, 기계 및 전자 부문의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석유 및 가스 부문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1%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엔진 및 부품, 그리고 철강제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에는 전년 평균 대비 약세를 이어가는 루피아화의 절하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도네시아 시티은행의 헬미 아르만 이코노미스트는
루피아화가 다소 절상되더라도 금년 말까지의 누계를 계산해 볼 때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32% 보이며 전월 7.75%보다 0.43%포인트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작년 유류 보조금 축소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직전에 있었던 6월 5.9%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유류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4.61%로 전월의 4.57%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눈에 띄는 하락은 식료품 가격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쌀, 마늘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데에다가 계절적으로 한 해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진 중기 개발 계획의 실행 결과를 보면 많이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결과치를 보면 GDP 성장률은 6.2%로 목표치인 6.3%에 미달하였고 실업률은 6.25%로 목표치 6%를 상회하였으며 빈곤율은 11.5%로 역시 목표치 10%를 상회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악산울 꼬사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경제계획은 각 당의 주요 선거 공약이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산층을 제외하고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저소득계층의 분들은 그저 잘 살게 해드리겠다는 말만으로도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총선에는 12개의 정당이 각자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펼칩니다. 이들이 바로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미 연준 자넷 앨런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발언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발빠르게 해석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몇 마디 말에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결정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당연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도 4월 9일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총선을 통해 의회 의원을 뽑고 7월에는 대통령을 선택하게 됩니다. 휴일이라 설레이기도 하지만 어떤 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옥석을 잘 가려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뽑고 이들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인도네시아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